이 대통령의 마음을 만약에 대통령의 마음이 경질로 굳혀졌다면 5세 입학뿐만 아니라 외고 폐지도 뒤집은 것, 섣부른 정책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오락가락 이게 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외고를 폐지하다 만다 이랬어요.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갑자기 발표. 애초에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없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생각과도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국 외교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했어요. 그러자 반발이 나오자 교육부가 다시 원점 제곱토를 발표했습니다. 서재현 위원님, 네. 노래 가사 중에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고 지금 장난 하나 나 한순간에 세됐다고 하죠, 사실. 아닌가요? 아니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식과 공정보다 더 큰 키워드가 사실 있었어요. 예. 유능한 장관, 훌륭한 장관. 근데 보면 훌륭하지 않다. 왜? 순서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저도 이제 외고가 뭐 다 이제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외고가 취지 자체가 외국어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익에 우선하고 합치되는 학생을 선발하고 공부를 취지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도라든지 아니면 사시 배출의 어떤 지름길, 특혜의 길을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공감대를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외고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있으면 그러면 현저형에 있던 어떤 전문가들에게 공론화라든지 청문회 한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어떨 것인지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이런 대안이 어떠냐고 제시하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그 대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데 그런 하나의 그 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결과로 외고가 폐지하겠다 하니까 외고를 준비하시는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1, 2년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부터 3년 동안 지금도 보면 좀 그게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컨설턴트 같은 또 유명한 또 이제 계속 그 어떤 금전적이거나 시간적이거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이렇게 몰입하고 준비했던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을 또다시 배제하고 교육부 장관의 혼자의 생각, 아이디어로 이렇게 오락가락이 아니고 우리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오락가락. 국민들의 마음을 엇가겠다. 그래,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내지르고 교육부가 주워 담고 벌써 이게 두 번째다. 서재인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예. 중요한 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박순애 장관을 강하게 추천했을 것 아닙니까? 아, 박 장관 박순애 교수 일 잘하고 유능합니다. 행정 전문가의 교육부 주영이 해도 적임자입니다. 라고 강력 추천한 누군가가 있을 텐데 박 장관만 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박 장관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세일즈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심이니까 아시죠? 누구예요? 김진 기자가 확실히 그 전체적인 정치 전국의 흐름을 한 발 앞서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얘기했던 지점의 질문을 아마 야당인 민주당이 박순애 장관 경질 이후로 두 번째 공격 포인트를 삼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박순애 장관에 대한 경질, 그러니까 잦은 사태가 됐든 정리는 거의 시간 문제로 흘러가 버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음주운전 문제를 비롯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 여론들이 꽤 좋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누가 박순애 장관을 추천했냐 그리고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느냐 아마도 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거칠고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박순애 장관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이 전체적인 전국 흐름에 대해서 읽는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매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박순애 장관에 대한 정리 수순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일이 촉발되게 됐던 책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그다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에 내각에 대한 교체에 대한 여론들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고요. 예. 교육부 장관 자리도 지난날 김인철 후보자의 사퇴 이후로 두 번째 낙마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쇄신을 정말 예. 국민들 보시기에 한치 부족함도 없을 정도로 잘 준비해서 국정 쇄신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김진 기자가 애초에 물었던 질문은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하나둘씩 차근하게 준비해 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뭐 추천했다라는 설이 돌았지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박순애 장관을 대통령에게 천거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누군가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김인철 후보자의 사퇴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갔고 또 조금 전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내각 구성에서 남성 중심의 내각이 편중되다 보니까 여성 장관 후보자가 없다. 그래서 여성 장관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급하게 내세우는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의 천거든 집단의 천거든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박 장관이 교체될지 경질될지 잠시 후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